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문제풀이로 한번 적용시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자, 이제 130쪽으로 넘어가서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니까 자, 우리한테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고 했네. 그치? 자, 호의 길이가 18파이. 호의 길이가 18파이 센티미터인데 중심각이 270이래요. 중심각은 270도라고 했네. 그치? 자, 그럴 때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은 부채꼴의 반지름은 어떻게 되니? 그치? 자, 그럼 봐봐.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서 우리는 그런 반지름을 찾아와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했는지 우리 자, 공식을 좀 가져와 보자. 어떻게 했었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파이r에서 360분의 중심각을 곱해주면 이게 호의 길이였다. 그럼 봐봐. 2파이r. 지금 r을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r은 냅두고 그리고 360분의 중심각은 몇 도? 270도. 얘를 곱해주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 18파이가 나와야 된다.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얘는 4, 얘는 3.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럼 얘하고 얘하고도 약분이 되네요. 그치?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또 약분해 줄 거 뭐 있나 봤더니 양변에 파이 있으니까 지워줘 버리면 자, 2분의 3r이 얼마라는 얘기? 그치? 우변에 18만 남았지? 그러면 양변에 어떻게 해주면 돼? 3분의 2를 곱해주면 3분의 2를 곱해주면 그치? 좌변에 있는 이 개수가 없어지죠. 따라서 여기에서 계산해 준 건 자, 얘네 약분돼서 자, r은 얼마가 된다? 6이 12cm가 된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12cm 답 어디 있나 찾아보면 몇 번? 5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답을 찾았던 건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적용시켜서 지금 여기에서 반지름을 구해온 거죠. 그치? 우리가 공식만 알면 이 문제는 1차 방정식으로 문제가 바뀌잖아. 그치? 그러면 이어서 공식을 적용시켜서 자, 또 다른 걸 구해보는 연습을 해볼 거야. 자, 2번으로 바로 이어서 갈게요. 자, 보니까 자, 이제는 반지름을 줬어, 너네한테. 반지름을 주고 자, 넓이를 줬네, 갑자기. 그치? 그러면 반지름은 문제를 읽어보니 6cm래. 그치? 자, 반지름은 6cm고 그 다음에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15파이 제곱센티미터래요.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서 자, 선생님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보겠지.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호의 길이를 데려올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봐봐.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구했었지? 그치? 파이 r제곱에 360분의 중심각이요 해가지고 구했었잖아. 그치?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봐봐.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다가 얘를 갖다 대입을 해보면 자, 15파이가 파이 r제곱 360분의 중심각에 해당하는 놈. 지금 여기만 비어있기 때문에 반지름 대신에 r제곱에다가 뭐만 집어넣어주면 36을 좀 집어넣어주면 얘와 얘는 약분이 되겠지. 그치? 맞아? 그럼 봐봐. 지금 여기에서 파이도 양변에 있으니 지워줘 버리면 자, 여기에서 15와 10을 갖다 곱해 놓으면 중심각이 몇 도라는 결론이 나온다? 150도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럼 봐봐봐. 반지름 알고 중심각 아니까 이제 우리 드디어 호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네. 그치? 그래서 자,
호의 길이를 구하려고 자, 2파이 곱하기 반지름 6에다가 360분의 중심각을 곱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호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지. 자, 일단 푼 거니까 우리 마무리 먼저 좀 한번 해봅시다. 얘하고 60이 될 거고요. 그치? 그리고 2도 약분이 되네. 그치? 근데 보니까 150은 또 30의 배수라서.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이 계산에서 남은 거는 5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5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 즉 여기에 호의 길이는 얼마다? 그치? 5파이 센티미터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2번을 골라주면 되는데 봐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풀이가 있어. 자,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또 하나가 있었단 말이야. 어떻게? 그렇지, 2분의 1 RL. 그치? 지금 여기에서 요 L은 호의 길이였죠. 그치?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있어. 즉, 이 공식을 쓰면요, 우리 한 방에 호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었다고. 그치? 해서 이걸 이용해서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해서 정확히만 외우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자, 선생님 여기다 다른 풀이를 좀 써볼게. 넓이는 15파이래. 얘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나온 놈이라면, 자, 여기에서, 자, 얘랑 약분하면 3이지? 양변을 3으로 나눠준다면 호의 길이는 막바로 5파이 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 수 있다. 해서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알고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이제는 그러면은 131쪽에 5번으로 넘어가서 우리 진짜 도형을 놓고 거기에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5번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이런 그림을 너네한테 줬네. 그치? 자, 그래놓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나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을 줬대. 아, 얘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라고? 6cm라고. 그치? 자, 그래가지고 6cm인데, 자, 지금 보니까, 자, 정사각형 ABCD에서 어두운 부분의 둘레와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그치?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둘레와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자, 둘레를 갖다 구하라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해서 테두리를 구하라는 얘기야. 색칠된 부분의 테두리의 길이가 얼마니 이걸 구하라는 문제라고. 즉, 정말 뭘 구할지 난감하면 색칠한 부분의 테두리를 따라 그려봐. 그러면은 의외로 문제가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레를 구하고 또 넓이도 구하래.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에 왜 뜬금없이 정사각형 안에 이런 반원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제 의문이 한 방에 풀렸다.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둘레부터 한번 구해보자고. 둘레의 길이는 뭘 구하는 거라고? 그치? 얘는 테두리의 길이를 구하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가 이 테두리를 갖다 따라 그리기로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 A에서부터, 그치? D까지. 얘는 얼마? 6cm, 그치? 그리고 D에서부터 C까지 이 직선은, 이 선부는 6cm, 그치? 해서 일단 구했네. 테두리 2개, 그치? 그래서 얼마? 6 더하기 6, 그치? 12. 맞아? 그리고 나서, 자, 선생님 여기에서 보니까 이만큼도 테두리잖아. 근데 따라 그리다 보니까 여기도 색칠이 돼 있네. 그치? 따라 그려서 끝까지 따라가 보니까 뭐가 되었어? 반원이 되었다. 그치? 그럼 반원의 넓이를 갖다 구하면 되겠다. 근데 지름의 길이가 6cm인 반원을 그리고 나니까, 자, 여기도 테두리를 따라 그리고 나서 보니, 짠! 지름의 길이가 6cm인 반원이 되었네. 그러면은 지름의 길이가 6cm인 반원과 반원의 합이니까 반원 더하기 반원은 원하나지. 그치? 그래서 자,
여기다가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지름의 길이가 6이면 반지름이 얼마야? 그치? 절반이니까 3인 원의 둘레를 갖다 더하면은 이게 곧 둘레가 되겠더라. 맞아? 그러면 정리해볼까? 12 플러스 반지름이 3이래. 그럼 원주가 얼마니까? 그치? 6파이니까 6파이 센티미터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이제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거쳐야 되는데, 자, 둘레를 구할 때 이제 넓이도 조금은 단순화시켜서 문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봐봐, 얘들아.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 자, 지금처럼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할 때는 일단 전체, 내가 구하기 좋은 도형을 갖다가 먼저 파악한 후 이 전체에서 이 흰 부분들 있지, 내가 구하지 말아야 될 이 아이들의 넓이를 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아니다, 그게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있는 이 도형들 있지, 색칠된 도형들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다 더하는 방법이 있어. 자, 전체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빼는 게 첫 번째.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치? 조각조각 내서 다 더하라고. 그게 안 되잖아, 얘들아. 그럼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야. 뭐? 봐봐. 지금 여기에서 내가 혹시 빈 부분에 얘를 쪼개서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나를 봐주는 거지. 자,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이 도형에다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자, 노란색 분필로. 자, 지금 반원과 반원이 만나는 이 교점 있잖아. 이 교점을 갖다가 내가, 자, 보니까 여기에 중심과 얘를 갖다 이렇게 연결하면 얘도 6cm, 얘도 6cm, 얘도 6cm, 얘도 6cm. 그치? 왜? 다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치? 그럼 봐봐. 선생님이 점선으로 그어놓은 걸 다시 실선으로 그어놓으면 이거 6cm래. 6cm가 아니라 3cm였죠. 그치? 3cm라며. 그치? 그럼 봐봐. 여기도 선생님이 선을 그어놓으면은 그거 조금 휘었네. 그치? 얘는 몇 cm? 그치? 얘도 3cm가 될 거란 말이야. 왜?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그치? 그럼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여길 보니까 봐봐. 여기에 있는, 자, 이거 원래 정사각형이었다며. 그치? 근데 사실상 여기에 중점을 찍고 여기 이변에 중점을 찍어서 이렇게 선을 갖다 연장을 하면 4개의 똑같은 정사각형으로 얘네가 나눠진단 말이지. 그치? 그럼 봐봐. 요 놈과 요 놈은 서로 합동이잖아요. 그치? 합동인 정사각형이란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자, 얘를 갖다가 뚝 잘라볼게. 봐봐. 이렇게 90도짜리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뺀 요 부분에 활골의 넓이 보여? 그치? 그럼 봐봐. 선생님이 여기에서 90도짜리 부채꼴을 이렇게 따라 그리면 선생님이 지금 따라 그리고 있는 이 부채꼴, 얘는 이 90도짜리 부채꼴하고 어떤 관계? 서로 합동인 관계. 그치?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리면 봐봐. 요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 서로 어떤 관계? 합동인 관계. 맞아. 그렇다면 봐봐. 똑같은 넓이에서 합동인 도형에서 합동인 도형을 빼고 나면 남은 도형도 어떤 관계? 합동인 관계가 되겠더라. 그럼 봐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따라서 색칠하고 있는 이 도형과 이 도형은 서로 넓이가 어떻다? 같다. 넓이가 같은 것도 같은 건데 아예 합동이죠. 그치? 그럼 봐봐. 내가 여기다가 선을 잡고 이렇게 그어버린다면, 자, 여기 있는 것도 사실상 합동인 90도짜리 사분원 아니야? 그치? 여기에서
직각삼각형 또한 얘네랑 같은 아이더라 이거지. 그치? 해서 자, 여기 있는 부채꼴 역시 얘와 같은 놈. 맞아? 그러면 선생님은 사실상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서 색칠된 이 부분들을 다 이쪽으로 쪼개다 붙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맞아? 그러면 넓이를 구하면 나는 요거는 여기다가 얘는 여기다가 썰어다 붙였기 때문에 붙이고 난 다음에는 자, 지금 선생님 따라 그리고 있는 이 도형이 되었네. 다 따라 그리고 나니까. 맞아요? 즉 지금 우리가 여기에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갑자기 숑 이 도형들을 쪼개서 붙이면서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직각삼각형도 직각삼각형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얘는 직각 2등변이지. 그러면 6 곱하기 6의 3, 반이니까 그치?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다? 18. 이게 여기에 넓이가 되는 거다. 즉 18 제곱센티미터야 라고 얘를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다. 즉 우리는 이렇게 넓이를 구해주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데 얘들아 봐봐. 지금처럼 합동인 도형을 찾아서 넓이를 옮겨주는 방법도 넓이를 구하는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단은 지금 넓이를 구했던 것처럼 이 방법을 갖다가 좀 생각해봐도 되지만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은 봐봐. 활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한 번만 짚고 넘어가 보자고. 활골이라는 거는 호와 현으로 둘러싸인 도형. 지금 여기 선생님이랑 쪼개서 갖다 붙인 이 도형을 활골이라고 했어. 그치? 그럼 봐봐.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때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가 활골이라고 하는 건 호의 양끝을 이은 이 호와 현으로 이루어진 지금 선생님이 색칠하고 있는 요 부분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활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부채꼴 넓이를 일단 먼저 구하는 거야. 거기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빼자고. 자, 필요 없는 부분이 어디야? 그치? 지금 필요 없는 부분은 여기잖아. 그치? 삼각형을 빼면 나머지가 활골이 되는 거죠. 즉 여기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줘버리면 우리가 이제 활골의 넓이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좀 잘 체크해 놉시다. 해서 이걸 갖다가 좀 체크해 둘 필요가 있겠더라. 지금 여기까지 좀 머릿속에 들어온다면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6번 문제를 이어서 풀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로 넘어와서 이제 또 다른 도형들을 이제 너네한테 줄 거란 말이야. 지금처럼. 그치? 뭔가 굉장히 안정적이게 보이는 그림은 맞는데, 그치? 또 넓이를 구하라든지, 그 다음에 둘레를 구하라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문제를 봤더니 역시나지. 그치? 자, 보니까 둘레를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치? 그게 1번 문제지? 해서 자, 지금과 같은 정사각형을 줬을 때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 안에 접해 있는 이 원. 그치? 이 원과 그 안에 호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이 도형으로 이루어진 이 색칠되어 있는 그림 해가지고 이제 둘레와 넓이를 구해봅시다. 자,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둘레를 구하는 건 선생님이 뭐라고 했다? 테두리의 길이를 구하는 거라고 했다. 봤더니 자, 선생님이 테두리를 따라서 그려보니까 자, 어때? 지금 선생님 뭐 그리고 있어? 원 그리고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원으로 됐어. 문제는 요 안에 있는 이 4개의 호인데 보니까 자, 여기에 있는 90도짜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같아 달라? 같지? 왜? 이 부채꼴 반지름이 얼마짜리? 그치? 지름이 10cm였으니까 반지름은 5cm짜리. 그치? 해서 5cm짜리 4분원의 호의 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반지름이 5cm인
호의 길이가 되겠더라. 그치? 90도짜리 중심각도 같기 때문에 여기는 호의 길이가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래서 사실상 지금 여기에서 얘와 얘의 호의 길이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봐봐. 지금 여기도 원을 갖다 볼 때 이 90도짜리 호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모여서 원이 되었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봐봐봐. 일단은 우리가 아까 전에 따라 그렸던 반지름이 5짜리인 원의 둘레가 일단 테두리라며. 그치? 근데 보니까 얘는 얘와 같고 얘는 얘와 같고. 그치? 얘는 얘와 같고 얘는 얘와 같고. 그치? 전부 다 같은 호더라 이거지. 그치? 그렇다면 얘네 네 개를 모아도 원의 둘레와 다를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이 5인 원줄을 갖다 우리는 두 개를 갖다가 더해주면 이게 곧 둘레가 되겠더라. 그치? 그렇다면 자, 반지름이 5인 원주는 2파이r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2파이 곱하기 r에 두 개를 곱해주니까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 그치? 20파이가 되겠지. 맞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 그러면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자, 여기에서 자, 이 조그만한 정사각형에 대각선을 그어버리면 여기에 있는 이 활골 두 개를 갖다가 합쳐놓은 게 이 도형이야 라는 거 좀 보이니? 그러면은 봐봐. 이 도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될 건데 이걸 갖다 구하면 우리 8개를 갖다 붙여버리면 그게 곧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 아니니? 그치? 근데 지금 보니까 어차피 8개를 구할 거면 자, 원의 넓이에서 자, 지금처럼 선생님이 여기에 중점과 중점을 연결해 보니 지금 이 안에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 되어 있어. 근데 지금 이거 마름모라고 얘기해도 돼? 안 돼?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럼 봐봐.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전체 ABCD의 넓이와 비교해 봤을 때 주황색 정사각형은 넓이가 어떻게 돼? 반이 되는 거지. 그치? 절반, 그치? 해서 전체의 절반이 주황색 사각형이야. 맞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넓이를 구할 때 봐봐. 이 원의 넓이에서 주황색 사각형의 넓이를 빼버린다면 여기가 남은 부분이 될 텐데 지금 여기에 활골이 몇 개가 모여 있으니 4개가 모여 있으니 그걸 2배를 해주면 되지 않겠냐는 거야. 그럼 8개의 활골을 합쳐놓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더라. 물론 나는 90도짜리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 직각 2등변 삼각형을 뺀 활골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걸 갖다 8배를 해줘도 되지만 이게 좀 더 편하지 않겠냐는 거지. 맞아? 해서 선생님은 지금의 방법으로 한번 넓이를 구해볼게요. 자, 넓이 해가지고 이제 구하면 자, 반지름이 5인 원의 넓이에서 뭘 빼자고? 그치? 정사각형의 절반. 그치? 야, 얘들아 봐봐. 정사각형의 넓이가 100이잖아. 그치? 100의 반은 50이지. 그치? 해서 이게 활골 4개의 넓이니 이걸 갖다가 몇 배 해주자? 2배 해주자. 그게 곧 넓이가 될 거다. 그럼 봐봐. 지금 여기 보니까 자, 반지름이 5인 원의 넓이는 어떻게 돼? 그치? 얘는 25파이거든. 맞아? 거기에서 뭐 하면 50을 빼버리면 맞아? 우리는 이걸 갖다가 몇 배 해주면 된다? 2배를 해주면 된다. 맞아? 해서 여기다가 정리를 하면 자, 넓이 이쪽에다 정리하니까 안 보여서 선생님은 여기다가 좀 이어서 적어볼게. 넓이는 어떻게 된다? 넓이는 자, 아까 전에 2에
25파이 마이너스 50이었잖아.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50파이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맞아?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둘레는 20파이 제곱 센티미터, 둘레는 20파이 센티미터. 단위 조심해야 돼요. 센티미터야. 그리고 넓이는 자 50파이 마이너스 100 제곱 센티미터. 그치?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다. 근데 여기에서 봐봐. 활골을 구하는 방법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걸 직접 적용해도 되지만 8개를 한꺼번에 구해야 되는 만큼 한 방에 뭉탱이, 즉 4개의 묶음의 활골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면 그 방법을 써서 얼른 그 계산하는 속도도 좀 높여주고 실수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132번에 9번으로 넘어가서 또 역시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자, 전체에서 색칠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 넓이를 빼면 우리가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치?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럼 전체의 넓이는 뭘 구해야 되는지 좀 오지? 그치? 정사각형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넓이를 갖다 구할 때 정사각형에서 흰 부분의 넓이를 빼야 되는데, 그치? 흰 부분의 넓이를 빼려고 보니까 지금 여기는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내가 흰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대체 그 도형이 누군가 봤더니, 자, 선생님이 지금 분홍색으로 따라 그린 이 도형의 이름이 뭐지? 그치, 부채꼴이야. 왜?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0도짜리 부채꼴이었는데 오다가 멈춘 거야. 그치? 맞아? 그러면은 반지름이 얼만지는 안단 말이야. 왜? 여기가 12거든. 그치?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중심각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분홍색 부채꼴은 뺄 수가 없는 거지. 그치? 맞아? 그럼 봐봐. 오른쪽도 마찬가지 아니야? 자, 여기도 보니까 90도짜리 부채꼴로 가다가 멈췄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사실상 이쪽도 부채꼴이더라. 반지름이 얼마인? 12인. 맞아? 그럼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그럼 이 중심각을 구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맞아? 봤더니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지금 여기 따라 그리고 있는 자, 이 변 길이가 얼마지? 12지. 그치? 10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와 이 변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 왜? 반지름이거든. 맞아. 그럼 얘하고 얘는 길이가 같네. 그치?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야? 여기가 10인데 얘 부채꼴이라며. 그럼 여기도 12잖아. 그치? 10인데 여기도 10이니까 길이가 같지.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삼각형의 정체가 나오네.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그치? 이거 정삼각형이지? 맞아요? 해서 얘의 이름은 정삼각형인데 그러면 정삼각형은 한 내각이 몇 도니까? 얘는 60도란 말이지. 그치? 맞아? 그러면 90도에서 60도를 뺀 나머지 여기 각은 몇 도가 된다? 30도가 된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네. 얘도 30도가 되겠지. 그치? 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반지름이 얼마짜리? 그치? 반지름이 12이고 중심각이 30도인 부채꼴을 빼주면 되겠구나. 그치? 30도짜리 부채꼴을 빼주면 되는데 문제는 부채꼴 몇 개를 빼줘야 돼? 그치? 2개를 빼줘야 되는 거지. 맞아? 해서 이것만 그대로 계산으로 옮기면 된다. 그럼 봐봐.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만데? 12의 제곱이니까 144가 되겠어. 빼기 30도짜리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자, 얘는 파이 R제곱. R이 얼마야? 12잖아. 그치?
아, 그러면 파이 r제곱 144파이에 곱하기 30도래매. 360분의 30인데 이게 몇 개라고? 그치? 2개라고. 맞니? 그럼 여기 봐봐. 내 여기 보니까 얘랑 약분이 되더라고. 얼마로? 이거 12거든? 그치? 근데 얘 여기에 2가 있기 때문에 약분이 또 된다. 6으로. 그치? 그럼 봐봐. 144파이가 6으로 나눠지는지만 보면 되는 건데 얘 6의 배수 맞아 아니야? 맞다. 그치? 그러면 나눠주면 얼마니까? 6, 2, 12에다가 6, 4, 24. 그치? 그래서 24파이가 되더라. 다시 정리해서 쓰면 144 마이너스 24파이가 되겠더라. 24파이.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단위까지 완벽하게 붙여주면 끝. 그치?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어? 전체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뺐는데 자, 얘의 정체가 정삼각형이라는 걸 밝혀내서 부채꼴의 중심각을 구했지. 그치? 지금 이렇게 해서 부채꼴의 속성을 이용해서 세 변의 길이가 같음을 이용해가지고 각을 유추해내는 것도 조금은 알아둬야 될 풀이더라. 그러면 이어서 10번 문제, 이어서 이제 또 다른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 10번에 나오는 문제 또한 지금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10번에 나온 거, 11번에 나온 거 연습을 통해서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역시 이제 또 다른 이제 도형들을 풀어볼 텐데 자, 우리는 133쪽으로 넘어와서 12번부터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 역시 이제 평면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둘레를 구하는 건 똑같은 문제인데 얘들아 12번도 넓이를 구하는 건 맞아. 근데 이제 조금 도형이 복잡해졌어. 해서 자 문제에서 블라블라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줬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봐봐. A, B 의 길이가 6cm인 직각삼각형을 준 거야. 자, B, C의 길이는 3cm. 얘는 직각삼각형이야.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줬는데 자, 뭐 한 거냐면 점 B를 중심으로 이 삼각형을 돌린 거지. 그러면 얘 몇 도? 그치, 60도. 그치? 그럼 얘도 60도고 지금 얘를 갖다가 뿅 돌려버린 거니까 어떻게? 같은 도형일 거 아니야? 직각삼각형 두 개는. 맞아? 행아 주고 내가 이 직각삼각형이 그냥 돌아서 이쪽으로 온 것뿐. 맞아?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에서 얘도 60, 얘도 60 그러면은 요 사이에 낀 각도 몇 도? 60도라는 걸 알 수 있지. 왜? 평각은 다 합쳐서 몇 도가 돼야 되니까? 180이 돼야 되니까요. 그치? 그러면 대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건지 이제 그걸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좀 그림을 크게 볼 필요가 있어. 어떻게? 봐봐. 선생님은 여기에서 역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거냐면 전체 넓이를 구할 때 전체에서 필요 없는 부분, 그치? 색칠이 안 된 부분의 넓이를 빼는 방법으로 갈 거야. 자, 그러면 문제 봐봐봐. 자, 그럼 전체라고 하면 이 그림 자체를 얘기하거든? 제일 큰 그림. 제일 큰 그림이 그리는 넓이는 대체 누군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맞아. 그럼 이 넓이는 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니?를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있고, 그치? 봐봐.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 자, 반지름이 6인. 그치? 얘가 이쪽으로 뿅 하고 넘어오면서 여기 또한 6cm가 되었단 말이야. 그치? 요 놈과 얘의 길이는 같더라는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버렸을 때는 얘도 무슨 도형? 부채꼴이 되더라. 맞아? 전체의 넓이는 이렇게 구하면 돼. 자, 반지름이 6인 중심각이 120도인 부채꼴과 직각삼각형 하나. 그치? 해서 이게 전체의 넓이가 될 것이고 그럼 지금 여기에 흰 부분이 있지? 아무것도 색칠 안 된 부분. 이 부분을 나는 뺄 건데 보니까 어때?
지금 여기 보니까 자 얘는 직각삼각형이다. 봐봐. 그럼 내가 지금 여기다가 노랑으로 그린 직각삼각형하고 다른 게 없지. 그런데 여기도 빼줘야 되는 건데 보니까 얘의 정체가 뭐야? 또 부채꼴이더라 라는 거지. 그치? 맞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세웠던 그 계획 그대로 해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노랑에서 보라색을 빼는 거야. 자, 그러면 노랑은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자, 반지름이 얼마짜리? 반지름이 얼마짜리? 6짜리. 그치? 중심각이 얼마짜리? 중심각이 그치? 여긴 120도지? 그치? 120도짜리 부채꼴과 누구? 그치? 직각삼각형 넓이 얼마야 여기? 얘는 3이고 얘는 6이니까 6, 3, 18의 절반 9가 되겠지. 여기에서 뭘 빼준다? 색칠이 안 된 부분, 보라색 부분. 맞아? 빼기. 자, 직각삼각형 넓이 빼주고, 그치? 그리고 더하기 뭘 빼준다? 반지름이 얼마? 그치? 여기는 3이죠. 그치? 중심각이 얼마짜리? 중심각이 여기도 역시 180도에서 60 뺀 나머지 이게 120이 되겠지. 그치? 120도짜리 부채꼴을 빼주면 그게 색칠이 안 된 부분이 되겠더라. 그치? 해서 그대로 계산을 좀 해보면요. 자, 우리 이 넓이 어떻게 구하지? 아이쿠, 그치? 어떻게 구하지? 66에 36파이. 그치? 파이 R제곱에 360분의 중심각. 자, 360분의 중심각. 그치? 더하기 9. 맞아? 그러면은 봐봐. 여기에서 빼기. 여기는 9가 될 것이고. 자, 봐봐. 얘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봐봐. 반지름이 3이래. 그럼 얼마? 9파이. 맞아? 9파이고 중심각은 360분의 120으로 올라가겠지? 그치? 그렇다면 지금 얘는 빼주는 아이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도 빼줘버리면 자, 얘네를 이제 정리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 봐봐. 앞에 거 정리했더니 어이쿠, 그치? 여기 10으로 약분이 돼서 여기 종합하면 얼마? 그치? 12파이가 되겠지. 그치? 12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 보니까 플러스 9네. 그치? 그 다음은 마이너스 9야. 그치? 얘네 없어지겠다. 그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 정리 가능할까? 봐봐. 얘 3분의 1이잖아. 그치? 그렇다면 약분해주면 얼마? 3파이를 빼는 게 되겠다. 즉 여기 3파이 빼는 것에서 결과적으로 9파이만 남겠네. 맞아? 해서 답은 9파이 제곱센티미터라고 해서 적어주면 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야, 얘들아. 봐봐.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전체하고 색칠되지 않은 부분에 같은 도형이 들어가 있지. 그치?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 우리는 직접 넓이를 구해줬지만 사실상 넓이를 구하는 게 의미가 있었어? 없었어? 그치? 없었지? 우리가 여기에서 해준 건 결과적으로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준 것밖에 한 일이 없단 말이야. 그치? 해서 지금과 같은 도형을 풀었을 때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다와 동시에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은 자, 전체에도 들어가 있고 색칠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는구나. 이 비슷한 문제를 풀 때 이것까지 좀 미리 예측하면서 풀 수 있도록 하면은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12번 문제를 보고 이제 이어서 바로 1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선생님은 그림을 좀 미리 그려놨는데 자, 지금 보니까 자, 이 그림은 앞에 그림하고 12번 그림하고 조금은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문제. 그치? 그렇다고 완전히 다르다고 하기도 뭐해? 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똑같거든. 자,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 넓이를 구하는 방법 중에 3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도 역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전체에서
색칠이 안 된 부분을 빼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방금 전에 전체의 넓이를 구한다라는 거는, 그치, 이거 그냥 전체, 여기에 테두리들이 그리는 그림 전체의 넓이를 구해서 흰 부분의 넓이를 빼겠습니다 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전체의 넓이를 구하는 게 관건이네. 왜? 흰 부분, 색칠이 안 돼 있는 부분은 누가 봐도 분명하잖아. 어떤 그림이야? 그래, 여기는 얘를 중심으로 그린 반원이야 해서 선생님이 지금 보라색으로 따라 그리고 있는 요것은 그냥 반원이니 빼버리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전체에 해당하는 이놈의 넓이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걸 볼 필요가 있는데, 봐봐. 여기에 30도라고 해놓은 이 부채꼴 비슷하게 생긴 이 그림, 이 조금 걸리더라는 거지. 맞아? 봐봐. 조금 걸리는 게 아니라 얘의 정체는 부채꼴이 맞아. 봐봐. 여기에서 여기까지 쭉, 이거는 정체가 부채꼴이더라. 단 아까 선생님이 따라 그린 이 보라색 반원의 지름이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큰 부채꼴이었던 거지. 그치? 맞아? 그래서 봐봐. 전체의 넓이를 구할 때, 자,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표시를 안 해놨지만 지금 여기 문제에서 미루어 봤을 때 다음 그림은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반원 점 5를 자,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반원에서 점 5를 30도만큼 회전시킨 것이다. 30도만큼 회전시킨 거래. 반원을 회전시킨 거래. 얘들아, 그럼 봐봐. 여기도 반원이란 얘기지, 그치? 선생님 지금 따라 그리고 있는 것도, 그치? 지금 그럼 빨강색 두 개를 더하면 그게 전체인데, 봐봐. 얘를 회전시켰으니 길이가 다를 리가 없잖아, 그치? 맞아. 근데 반지름이 6cm인 반원이라고 했으니 지금 선생님이 따라 그린 이 분홍색 부채꼴의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 여기에 반지름은 12가 될 것이다. 맞아? 그렇다면 반지름이 12, 중심각이 몇 도? 30도인 이 부채꼴과, 그치? 더하기 반원. 맞아? 그럼 반원은 반지름이 얼마인데? 반지름이 선생님 그냥 R이라고 쓸게. R은 6인 반원. 이게 전체 맞지, 얘들아? 근데 여기에서 뭘 하겠다고? 색칠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빼버리겠다고. 근데 그 부분이 누구야? 그치? 반원이라며. 그치? R이 6인 반원을 빼버리겠다고. 그럼 얘들아 봐봐. 앞쪽에 선생님이 지금 중괄호 갖다가 넣어줬는데 그냥 전체 넓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얘기거든? 사실상 근데 얘를 갖다가 중괄호를 해준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얘네를 이렇게 쇽쇽 지워놓고 보면 봐봐. 얘랑 얘랑은 뿔마 0이 되면서 없어지겠지, 그치? 즉 나는 뭐만 구하면 된다? 반지름이 12, 중심각이 30도인 부채꼴의 넓이만 구하면 되더라. 그치? 그럼 봐봐. 반지름이 12cm인 원의 넓이는 얼마고? 144파이가 될 것이고 곱하기 중심각이 30도라며 360분의 중심각. 그치? 그러면 봐봐. 얘네를 약분하면요. 이거 12분의 1이잖아. 근데 여기는 12의 제곱이었지. 아이코 12 괜히 제곱했네. 그치? 그러면은 정리하면 12만 남네. 즉 12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죠. 그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줄 수 있더라. 자, 13번은 객관식이니까 답도 같이 찾아줘야 되겠죠. 몇 번? 그치? 1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더라. 지금 선생님이랑 두 문제를 풀어봤는데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다 똑같아서 전체의 넓이를 구한 다음 필요 없는 부분을 빼는 방식으로 우리가 넓이를 구해줬었죠. 그치? 해서 이걸 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좀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전체에서 색칠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빼면
의외로 풀이가 간단해질 수 있다는 거. 되게 모양은 막막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니네가 문제풀이를 매핑을 해놓으면 넓이를 구하거나 둘레를 구하는 문제는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 이제 134쪽 16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16번하고 17번에서 이제 볼 문제는 어쩌면은 조금 난감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이제 해석해 보면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는 문제야. 근데 일단 생긴 게 좀 어렵게 생겼지, 그치? 그래서 니네가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문제인데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봅시다. 자, 다음 그림 직사각형 ABCD에서 AB의 길이가 8인 이런 직사각형에 이제 곡선 AE를 갖다 그린 거야. 근데 그 AE가 자, 점 B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홀에 다시 말해서 이거는 90도짜리 부채꼴이라는 얘기지. 그치? 맞아?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색칠된 부분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고. 그치? 그랬을 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해주세요가 문제인 거야. 그치? 그럼 자, 잘 생각해봐. 지금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필요한 건요, BC의 길이야. 그러면은 사실상 말을 돌려서 한 거라는 거 좀 눈에 보이니? 그치? BC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뭔가 걸렸던 거지. 그래서 그냥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줘 이렇게 그냥 문제를 낸 거란 말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 자, 지금 여기에서 색칠된 부분, 자, 여기 이 부분에다가 선생님이 자, 여기를 1번이라고 붙여볼게. 번호를 좀 붙여볼 텐데, 그리고 색칠이 안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2번, 자, 여기다가 3번 해가지고 번호를 좀 붙여볼 거예요. 자, 그럼 잘 생각해봐. 1번과 3번의 넓이가 같다며, 그치? 그렇다면, 봐봐. 얘들아, 내가 2번에다가 1번을 붙인 거와 똑같이 2번에다가 3번을 이번엔 붙여봤어. 자, 그럼 얘네 둘은 같은 넓이에다가 같은 넓이를 붙였으니 넓이의 크기의 변화가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1번하고 2번하고 붙여버리면 이 도형은 뭐가 되니?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지? 아, 얘네는 직사각형이 되겠구나. 그치? 근데 지금 여기에서 2번하고 3번을 붙여보면 얘는 뭐가 돼? 그치? 이거는 부채꼴이 된단 말이야. 즉, 정확하게는 원을 갖다가 4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이걸 갖다 우리가 4분원이라고 해. 4개로 나누어진 원이라는 얘기야. 즉 90도짜리 부채꼴을 뜻하지. 해서 4분원이다. 즉 얘네 둘의 넓이가 같아요라고 해주면 우리가 x를 구할 수 있더라고. 맞아?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x라고 해놨네. 자, BC의 길이는 x인 거야. 자, 해서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그치? 그냥 8x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4분원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90도짜리 부채꼴이잖아. 그치? 바로 넓이를 구해볼까? 반지름은 얼마? 8. 그치? 그럼 파이 r 제곱 88에 64파이가 될 것이고, 그치? 여기에 4분의 1이 될 것이다. 그럼 봐봐. 얘네가 약분이 돼서 여기는 16이 될 것이고, 맞아? 결과적으로 16파이가 될 건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야? x지, 그치? 그럼 x니까 x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다 지워버려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양변을 8로 약분을 해보면 x는 어떻게 돼? 우변에 남아있는 거는 2파이니까 x는 2파이 센티미터다 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지, 그치? 맞아? 해서 그러면은 봐봐. x가 2파이라면 우리가 애당초 구해야 됐던 거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였잖아. 그치? 해서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 x가 2파이고, 그치? 곱하기 8. 그래서 얼마? 16파이다 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16파이 적어주면 답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에선 얘와 얘의 넓이가 같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BC의 길이를 구했었어요. 이 BC의 길이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도 꽤 많이 출제되는 문제거든? 근데 희한하게 풀이는 간단한데 지금 니네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되게 어렵게 봤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이 문제를 똑같이 난감하게 보기 때문에 얘를 가끔 심화 문제에 가면은
그쪽으로 분류를 시켜놓고 너네한테 야 어려우니까 한번 풀어봐 이렇게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어때? 풀이는 간단하지, 그치? 해서 지금과 같은 문제를 좀 푸는 방식을 잘 기억하면 의외로 문제는 난감해 보일 수 있지만 풀이는 간단하다는 거. 자, 그럼 바로 이어가지고 17번 문제로 똑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 17번도 자, 여기다가 색칠된 부분을 두 개를 줬어. 근데 여기에 이름은 P, 여기에 이름은 Q래. 그치? 해서 자, 봐봐. P하고 Q를 갖다가 색칠을 해놓고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넓이가 같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나 봤더니 반지름의 길이가 12cm인 반원이 왼쪽 반원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여기를 좀 움직였나 봐. 그치? 여기 중심을 여기로 이따만큼 움직였는데 그 중심이 움직인 거리를 여기서는 중심거리라고 하고 지금 그걸 몰라. 모르는 상태니까 너네한테 구해보라는 거지. 맞아? 그럼 봐봐. 우리가 이 중심거리를 구하는 과정을 좀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구할지 지금 단지 반원을 옮긴 거야. 그리고 P하고 Q하고 넓이가 같아. 이것만 갖다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그치? 그러면 봐봐.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자고. 봐봐. 여기서부터까지 x의 길이를 구하려면 얘가 들어간 식을 만들어주면 돼. 그치? 그래가지고 내가 이 문제의 아주 큰 틀을 봤더니 자, x가 껴있는 직각삼각형을 발견한 거야. 선생님 따라 그리고 있지. 그치? 맞아? 대체 이놈의 직사각형은 어떻게 만드는 건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좀 식을 세워보자고. 자, 봐봐.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은 P, Q 이외에 자, 여기에 이따만큼의 영역, 여기를 또 1번 여기 오른쪽에 있는 PQ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 이걸 갖다가 또 2번이라고 이름을 붙여볼 거야. 그러면 봐봐. 초록색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1, 2, PQ를 이용해서 한번 그냥 적어만 보겠다고. 잘 생각해봐. 자, 나는 이 직사각형을 만들 때 자, 부채꼴과 오른쪽에 부채꼴을 더할 거야. 그치? 근데 여기 겹치는 게 있네. 누구? Q가 두 번이 겹쳐. 그치? 그럼 두 번이 겹치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번은 빼줘야지 1, Q, 2. 얘네의 넓이만 순수하게 구할 수가 있지. 그치? 그럼 빼주고 P까지 채워주면 그게 비로소 직사각형이더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그냥 그대로 적어볼게. 1과 Q를 더하고 봐봐. 왼쪽 부채꼴. 그래. R이 얼마? 12인 부채꼴.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과 부채꼴을 더해서, 그치? 곱하기 2. 거기에서 뭘 빼주자고? 그치? Q를 빼주자고.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1과 Q와 2를 더한 거. 그치? 그리고 여기다가 뭐 하자고? P를 더하자고. 그러면은 그게 곧 직사각형의 넓이야. 그치? 그럼 봐봐. 근데 너네가 그랬잖아. P하고 Q하고 넓이가 같다고. 그치? 그러면은 P하고 Q하고는 넓이가 같으니 어떻게 해줄 수 있다?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0을 만들어 버릴 수 있더라. 그치?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나는 얘네의 넓이만 구해주면 그게 곧 직사각형이야. 가능하겠니? 그럼 봐봐. 직사각형의 넓이는 자, 밑변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치? 그러면은 12x고 오른쪽에 남아있는 건 그치? 부채꼴 두 개잖아. 그치? 근데 여기 봐라. 반지름이 같은 부채꼴 두 개를 갖다 붙여버리면 자, 생각해봐. 90도짜리 부채꼴과 90도짜리 부채꼴을 두 개를 붙였어요. 얘네를 갖다 붙이면은 반원 하나 되는 거 보여? 그치? 사실상 90도 더하기 90도가 180도라 반지름이 같은 부채꼴에서는 중심각을 합쳐서 그냥 지금처럼 붙여서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반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같더라 이거지. 그럼 봐봐. 얘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12 곱하기 12, 144파이의
90도짜리 두 개라며? 그치? 2분의 1과 같더라고. 그치? 그래서 계산해 보면, 자, 여기에서 2분의 1, 그래. 2분의 1을 갖다 계산해 주기 전에 얘 12의 제곱이잖아. 얘랑 얘랑 먼저 없애버리자고. 그러면은 좌변에 x만 남았지? 자, 우변은 아직 정리가 좀 덜 됐네. 2하고 12도 정리가 필요함. 그치? 그래서 x는 얼마가 된다? 6파이가 된다. 즉, 중심은 얼마만큼 이동해 갔다? 6파이만큼 이동해 갔다 라고 정리해 주면 되는 거야. 봐봐. 앞에 16번 문제도 그렇고 17번 문제도 그렇고 결국에는 넓이를 구하는 걸 어떻게 구할 건지 계획을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 식 나열했지. 그치? 맞아? 선생님이 계획한 대로 일단 먼저 어떤 단계를 통해서 넓이를 구할 건지 계획을 짠 다음에 그냥 그대로 써놓기만 하고 그 다음에 계산으로 옮겨가기만 했다. 근데 생각만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지금 이 17번 같은 문제들은 되게 좀 너네가 앞으로 풀었던 것 중에 그 16번만큼 자주 보는 문제들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넓이를 통해서 푸는 문제니까 너무 난감해하지 말고 혹시라도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한번 차근차근 과정을 되짚어가면서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었는지 다시 한번 복기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할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135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부채꼴을 활용하는 다른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할 거야. 사실상 니네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부터 조금 그 귀찮은 과정들, 난감한 거 말고 귀찮은 과정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돼. 자, 이 10번 문제 일단 선생님 좀 겁 준 만큼 대체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겁을 줄까? 한번 선생님이랑 살펴볼 텐데, 자, 20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봐봐. 지금 보니까 원을 5개를 널어줬잖아. 그치? 자, 이렇게 주고 나서 얘를 갖다가 밖을 보니까, 그치? 이상한 선으로 얘를 갖다가 동동 매놨단 말이야. 그치? 자, 뭐라고 했나 봤더니, 자, 이 원을 갖다가 끈으로 묶어 놓은 거야. 이렇게 바깥을. 자, 해서 끈을 묶어 놨는데, 자, 지금,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 있는 이 끈, 선생님이 지금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이 끈, 지금 얘네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지. 자, 이 끈의 길이를 구해달래. 해서 이 길이를 구하는 게 니네가 할 일인데, 봐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자, 선생님은 원이 있으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이야, 중심. 해서 중심과 중심을 일단 여기만 이렇게 꼭 이어봤어. 근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었더니 지금 여기는, 그치? 정오각형의 모양이 되더라는 거지. 그치? 해서 지금 여기에서 정오각형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5개의 원을 갖다가 그려놓은 건데, 문제는 봐봐봐. 정오각형이 아니라고 해도 얘는 일단 접해 있으면은 안에는 5개의 원이기 때문에 중심만 연결하면은 어쩔 수 없이 오각형이 되게 돼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봐봐, 얘들아. 내가 일단 여기에서 봐봐. 얘를 갖다가 이 밑에 있는 선, 여기다가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선을 갖다 그어놨어요. 봐봐. 지금 여기 있는 건 내가 그어놓은 선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봐봐. 짠짠짠,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그어놓으면, 자, 90도짜리 선을 갖다 그어놨어.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지? 얘는 원에 접해 있는 선이고, 얘는 반지름이면, 우리 반지름과 접선은 언제나 몇 도? 90도를 이룬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렇다면 얘들아, 지금 여기는 20번에 있는 이 원들은 반지름이 전부 다 얼마짜리라고 했고 3이라고 했고 3짜리가 몇 개가 모였고, 그치, 2개가 모였고 여기는 6일 텐데 얘가 직사각형이 되는 바람에 여기의 길이도 얼마가 될 거다? 6이 될 거다. 그치? 그럼 봐봐. 내가 여기도 접선이고 여기도 접선이고 그래서 여기도 6cm야. 여기도 접선, 여기도 접선. 그치? 90, 90.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6cm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여기도 6cm. 여기도 수선 그려서 얘도 6이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에서 봐봐. 선생님 지금 색칠하고 있는 요 녀석들 보여? 그치? 이
부채꼴들. 지금 여기도 같은 반지름을 가졌기 때문에 얘네는 부채꼴 맞단 말이야. 부채꼴. 몇 개야? 부채꼴이 총. 그치? 해결이 안 된 부채꼴이 지금 여기는 총 몇 개? 5개나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대체 얘네는 호의 길이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호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 중심각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문제지. 그치?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랬다?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4분원을 그릴 때 자, 반지름이 같은 4분원 하나와 반지름이 같은 4분원 하나를 그리면 얘네를 합칠 수 있다고. 그치? 그래서 반원으로 얘를 갖다 봐줄 수가 있어. 즉 호의 길이를 구해도 반원의 호의 길이를 구하면 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그래, 얘 역시도 지금 너무 난감해할 필요 없지?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얘네를 갖다가 중심각을 다 합치면은 몇 도가 되는지 그것만 구해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봐봐. 그거는 너무 난감해하지 않아도 되는 게 보니까 지금 원은요 중심각이 몇 도? 360도거든. 맞아? 근데 360도짜리가 몇 개가? 1개, 2개, 3개, 4개, 5개요. 그치? 5개가 이렇게 모여 있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봐봐. 지금 여기에서 이 중에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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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자, 90도짜리를 2개씩 중심각에서 뺐어. 그치? 총 몇 개 뺐어? 10개 뺐어. 그치? 900을 빼버렸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900을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오각형의 내각도 지금 전부 다 그 360도 5개 곱한 거에 들어가 있는 거 맞지? 그치? 그럼 오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라고 했지, 얘들아? 이거, 그치? 180에 n-2였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얼마? 540도가 된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몽땅 다 빼줘 버리면 이게 부채꼴의 중심각의 합이더라. 중심각의 하, 그치? 몽땅 다 더하면, 그치? 그러면 진짜 얼마인지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보니까 이거 1800이고, 그치? 얘네는 얼마야? 1440이죠, 그치? 1440을 갖다 빼버리면 얼마? 360이 되더라 이거지. 그치? 그래서 봐봐. 지금과 같은 문제에서 지금 보니까 이 분홍색 아이들은 다 더하면은 원 하나가 되더라. 반지름이 얼마인? 3인 원 하나가 되는 거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분홍색 호들을 더하면은 원 하나의 둘레를 갖다 구해주면 되겠다. 지금 이거 그대로 갖다 식으로 옮겨보면 끈의 길이는 자 6이 몇 개? 5개 더하기 분홍색 호 전부 다 더하면 반지름이 얼마? 3인 원줄을 갖다가 구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계산하면 30 더하기 여기는 6파이가 될 거고 단위는 얼마? 지금 여기는 센티미터라고 했지? 아, 센티미터가 아니네. 그치? 단위가 없다. 그치? 그러면은 그냥 이대로 나타내 주는 게 답이다. 그래서 얘하고 똑같이 생긴 우리는 3번을 답으로 체크해 주면 되는 거야. 자, 해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야. 자, 너네한테 봐봐. 5개를 이렇게 끈으로 묶어 놓을 때하고 자, 이렇게 아이고 선생님이 그냥 얼른 간단하게 그리다 보니까 자 이런 동그라미를 갖다가 5개를 이렇게 끈으로 저기에서 이어줬던 문제처럼 이렇게 끈으로 이어 놓을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이때와 이때 필요한 끈의 길이는 얼마나 차이가 나니? 누가 더 기니? 뭐 이런 걸 갖다가 물어볼 때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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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을 이어서 먼저 내가 구하기 좋은 요놈의 선분의 길이 먼저 구하는 게 첫 번째. 맞아? 근데 여기에서 더 알아놔야 될 거. 여기와
호, 지금 여기에서 설명이 안 되는 이 남아있는 호들을 다 더하면 원 하나의 둘레가 되더라 라는 거.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원이 죄다 접해 있는 경우기 때문에 얘네는 그닥 차이가 없지만 이제 너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었는지를 좀 잘 기억하면 여기에서 어떤 변수를 줘도 혹시라도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조금 뭐 원을 띄워놓는다든지 이런 변수를 줘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좀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자, 그럼 우리 20번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바로 넘어가서 21번 문제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보니까 21번은 자, 이상한 정사각형을 하나 주고서 자, 여기다가 염소를 한 마리 매달아 놨어요. 그치? 근데 염소를 갖다가 매달아 놨대는데 이거는 주로 염소를 매달아 놓는데 여기는 그냥 그치, 실을 갖다 매달아 놨다는 얘기네. 그치?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 봤더니 이 실을 갖다가 내가 지금부터 팽팽하게 잡아 늘릴 거라고. 그치? 봐봐. 근데 실의 길이가 얼마래? 실의 길이가? 실은 16cm래. 선생님은 지금 여기다가 단위를 다 생략해 놨는데 실을 갖다가 16cm를 갖다가 너네한테 잡아놓고 자, 지금 여기에서 실이 움직일 수 있는 총 면적이 얼마야? 이거 물어봤지. 그치? 그럼 봐봐. 그러면은 얘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일단 갈 수 있는 넓이가 얼마야? 이거 물어본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 자, 봐봐. 실이 16cm면은 일단 여기는 넘어가겠지, 얘들아. 얼마나? 그치? 10만큼은 넘어가겠지. 그치? 자, 얘가 실이 여기에 매달려 있다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그냥 쭉 직진거리로 가도 가겠잖아. 그치? 맞아? 그럼 봐봐. 여기까지 그리는 거 너무 기니까 일단 선생님은 이쯤 해가지고 자, 여기가 10cm야 라고 해가지고 좀 그려놓을게. 그럼 여기도 자, 뭐 해가지고 16cm를 가겠다. 그러면은 4cm에다가 여기 12cm만큼 해가지고 움직이겠지. 그치? 맞아? 그치? 봐봐. 12cm 치고 너무 짧으니까 여기까지 가자. 아이고, 12cm. 해가지고 갈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나는 이만큼. 반원을 갖다가 그리면서 얘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겠지. 잘 생각해봐. 여기에다가 실을 매달아 놓고 16cm짜리 실이면은 이만큼의 넓이를 갈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기인 거야. 자, 그러면은 줄은 이제 얘를 갖다가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잖니. 근데 문제는 꺾여 오지. 그치? 그러면 12cm에서 설령 넘어온다고 해도 여기에 남는 거리를 두고 이렇게 내려올 거야. 맞아? 그럼 봐봐. 여기까지 내려오고 나면 봐봐. 12cm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는 거리가 생기겠지. 그치? 그럼 여기에서 또 꺾여 오겠네. 어디까지? 그치? 여기까지. 맞아? 아이고, 너무 내려왔네. 이렇게. 맞니? 해서 이 면적은 무조건 실이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되겠더라 라는 거. 그치? 그러면은 여기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아래 꺾일 수 있는 부분도 있잖니, 분명히. 그치? 여기에서 아까 전에 우리 줄을 여기다 매달아 주는 바람에 6cm만큼 내려오면서 꺾일 수 있는 부분이 여기는 10cm가 남았더라 이거야. 그치?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여기까지는 쭉 갈 수 있겠네. 그치? 선생님이 여기를 아까 전에 짧게 그리면서, 그치? 여기까지, 그치? 이렇게 갈 수 있겠다. 4분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가면은 더 이상 남는 길이가 없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길이는 안 생기지만 일단 여기에서까지는 움직일 수 있더라. 그럼 봐봐. 지금 선생님이 그린 부분들은 실이 움직일 수 있는 총 넓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지금 보고 있는 부채꼴과 부채꼴, 부채꼴과 부채꼴의 넓이들만 다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치?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까? 자, 제일 큰 거 먼저 계산해보자. 여기는 반지름이 얼마짜리야? 16짜리지. 그치? 이렇게 되어 있는 반원이란 말이야. 그치? 해서 반원 구해주면 자, 여기 첫 번째 반원 넓이 구해보자. 어떻게 되는데?
자, 16의 제곱 파이. 16의 제곱이면 얼마지? 그치? 256파이의 절반이라고. 그치? 얘 하나 더 했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얘 반지름이 얼마짜리? 10인 4분원. 그치? 그러면 얘들아 r제곱 파이. 그치? 파이 r제곱 100파이에서 몇 분의 몇? 4분의 1. 그치? 그러면은 얘까지 구했으면 이제 위로 넘어가 보자고. 자, 여기는 반지름이 얼마짜리? 12짜리. 여기도 90도짜리지? 4분원. 그치? 4분의 1이란 얘기야. 360분의 90, 4분의 1 해서 4분의 1을 갖다 알아놓으면 바로 계산에다가 적용할 수 있으니, 그래서 선생님 지금 계속 4분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같이 더해보자. r제곱 파이에 4분의 1 해주고, 플러스 마지막 여기는 반지름이 2인 또 역시 4분원. 그치? 4분의 1이란 얘기죠? 즉 4파이에 4분의 1 맞아? 해서 얘네를 몽땅 다 더하면 되는데, 그치? 이게 전부 다 난감할 것 같으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른 계산이 가능하잖아. 그치? 256을 반으로 자르면 128파이. 그치? 더하기. 여기는 지금 4분의 1파이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니? 그치? 그러면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하는 게 좀 그렇다. 그러면 4분의 1파이 해서 묶어버리는 거야.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거지. 그러면 4분의 1파이 하면은 100도 더하고 144도 더하고 4도 더하고. 그치? 그래서 한꺼번에 계산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갖다가 몽땅 다 더하면은, 자, 148에다가 100이니까 248이 될 거고. 그치? 얘랑 약분하면 얼마야? 62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더하면 얼마가 된다? 128파이에 62파이를 더하니까 얼마? 190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단위까지 완벽하게 적어줘야 답이죠. 그래서 자, 답은 얼마? 190파이다. 자, 지금처럼 지금은 실이라고 문제가 나왔지만 대개는 여기다가, 자, 실이 아니라 목줄을 묶어놓은 염소를 풀어놨을 때 염소가 움직일 수 있는 넓이를 구해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주로 줍니다.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고정이 돼 있잖아. 그치? 즉 얘를 갖다 원의 중심으로 보고, 자, 팽팽하게 잡아 늘려서 최대한 갈 수 있는 구역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해왔어. 해서 이 과정을 좀 잘 기억해놨다가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은 똑같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는 137쪽으로 넘어가서 25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봐봐. 25번은 이제 도형을 굴릴 거야, 얘들아. 지금 여기 보니까 반원을 갖다 놨지, 그치? 중심이 5인 양끝이 A, B인 반원을 갖다가 여기다가 놨는데, 얘를 갖다가 1회전을 시킬 거래. 해서 1회전을 시켜서 딱 여기에 똑같은 모양이 다시 반복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한 바퀴를 굴리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때까지 점 5가 그리는 이제 그 길이를 갖다가 그 점 5가 결과적으로 이동한 거리가 얼마인지 이제 그걸 갖다 구하라는 게 이제 너네한테 요구하는 사안이란 말이야. 그럼 봐봐. 얘가 대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걸 좀 그림으로 좀 그려볼 텐데, 선생님이. 봐봐. 얘가 이렇게 있던 게, 자, 한 바퀴를 구른대. 그러면 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대략 이런 모양이 될 거야. 그치? 맞아?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됐다가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대략 이렇게 될 거라고, 그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또 얘가 이렇게 굴르고 나서, 그치?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빡 써야 된단 말이야. 아유, 그치? 이렇게 서야 될 거란 말이야. 그치? 해서 이렇게 서는 것까지, 그치? 문제는 이거야. 얘들아, 봐봐.
그럼 중심은요, 원 O가 여기 있고, 중심이 여기 있고, 중심이 여기 있고,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얘를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선 거잖니, 그치? 해서 얘가 움직인 거리는 설명이 된다 이거야. 결과적으로 얘가 반지름인 4분원, 그치? 너무 4분원 같지 안 생겼지, 그치? 너무 슬림하게 생겼다, 그치?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얘가 이렇게 4분원 두 개만큼 이 호의 길이만큼 움직였어요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해석이 안 돼, 그치? 해서 대체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여기는 생각을 좀 바꿔서 생각해보면 의외로 이해가 빨라지겠다. 잘 봐봐. 너네 여기 직사각형 아니니? 그치? 봐봐. 선생님이 여기다가 따라 그리고 있는 사각형, 이거 직사각형이지, 그치? 직사각형이면 분명히 얘와 얘의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될 거야, 그치? 그렇다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봐봐.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 놨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적어도 이 반원이 얘를 갖다 이렇게 굴렸을 때 지금 이 길이는 봐봐. 이 길이에 여기에 있는 이 부채꼴의 호가 다 닿고 그리고 나서 딱 선 거 아니니? 그치? 지금 이 보라색 길이가 다 여기와 일치하고 그리고 나서 엎어진 거 아니냐고. 맞아? 그렇잖아. 얘가 이렇게 한 바퀴를 굴렀다는 건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가 얘가 이렇게 서는 바람에 얘와 얘의 길이가 일치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구를 만큼 구르고 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 서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보라색 길이와 일치하더라.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원의 호의 길이와 일치함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해서 반원의 호의 길이와 일치한다 라고 하고 양쪽은 4분원의 호의 길이야 라고 본다면 계산이 끝났다. 자, 봐봐. 자, 중심이 이동한 거리. 첫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 그치? 여기는 지금 반지름이 5래매, 그치? 여기는 5라고, 그치? 그러면 여기의 호의 길이는요, 어떻게 구해? 그치? R인 5. 인 4분원의 호의 길이니까 2파이 R. 10파이지? 여기에 몇 분의 몇? 4분의 1이 될 거야. 그치? 근데 지금 반지름이 같은 4분원, 반지름이 같은 4분원 두 개 있으니까 이제는 곱하기 2 해서 계산할 수 있겠지. 그치? 해서 얘네 둘 해결했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돼? 역시 반원의 호인데 반원은 지금 요 반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반지름이 달라질 수 있나? 없지. 그치? 즉 반지름이 역시 얼마? 5기 때문에 여기 10파이의 2분의 1이다.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원인지, 반원의 둘레와 일치하는지 알겠지?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이 이동했다 라기보단 여기와 같은 거리를 여기에서 읽은 거야. 해서 이 반원의 호만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일치하니 그래서 여기로 그게 옮겨간 거지. 그치? 해서 내가 이걸 몽땅 다 계산해주면 결과적으로 자 4분원 2개 90, 90, 180 반원도 180 이거 결국에는 원주와 같아요. 맞아? 이렇게 봐줄 수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거 몽땅 다 계산하면 5파이에 5파이 총 10파이가 되겠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라고. 그치?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겠지. 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면 되는데 봐봐. 지금 얘처럼 지금 여기는 반원을 굴렸지만 직각삼각형을 굴릴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직사각형을 굴릴 수도 있고 굴리는 문제는 정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으면 선생님 어떻게 했어?
애초에 줬던 그림은요, 여기에서 반원 2개였어, 얘들아. 얘하고, 문제에서는 얘만 줬었다고. 근데 어떻게 했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경로를 파악해보고, 그치? 그래도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을 갖다가 생각해 봤었잖아, 그치? 일단은,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일단은 얘가 이쪽까지 이동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갔는지 가상으로라도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지 상상이 돼서 뭘 구하든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일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처럼 뭔가를 굴려서 푸는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일단 그려보라고. 어떤 경로를 이용해서 얘가 움직이는지 그려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채꼴을 배우는데 이걸 둘 땐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최대한 곡선은 대체 누구와 누가 같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부채꼴로 볼 건지 그것만 좀 잘 정리해 두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